안녕하세요. 2조 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할 주제는 꼭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자의 배우자 전관예우 거액 수임에 관한 저희들의 입장, 두 번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 사기대출 관련한 저희들의 입장, 이 두 가지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변호사 관련해서는요, 이 22억 수임료는 1조 2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만 명 정도 되죠. 고열을 짜낸 피 맺힌 돈으로 이종근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와 다름없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금융피해자 연대가 작물취득죄나 범죄수익 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후보는 전관예우받은 남편 논란에 대해서 그랬으면 160억 원, 40억 원이 아니라 160억 원은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고요. 또 조국 대표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아니라고 본다. 이게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통상 검사장급 이상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착수금으로 건당 1억 정도를 받으니까 본인의 남편이 160건 10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160억 원 정도를 받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지역 변호사회 연평균 사건 건수가 보니까 13.1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종근 변호사는 10개월 만에 160건을 했고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17년에 서울 고등검찰청장 퇴임하고요. 5년 동안 올린 변호사 수입이 이종근 변호사가 10개월 만에 올린 것과 비슷한 46억 원입니다. 근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도 그 5년간 최고 수입은 퇴임 직후였던 2018년이었습니다. 15억의 수입을 올렸고요.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는 불과 10개월 만에 41억의 수익을 올렸다. 단건으로 또 이 다단계 가해자 변론으로 22억. 22억도 성공보수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박은정 후보자의 계산대로 하면은 이 22억이 그저 착수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은 이제 보다 정확히 좀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이 조국 대표가요, 이 계약서를 썼으니까 이거는 전관예우가 아니다, 이 궤변 중에 궤변인데,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4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에 10개월 만에 27억 원 정도의 재산을 증식했다. 이 논란이 되니까 6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국 교수는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를 모르고 추천했던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다. 김기춘이 물러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고요. 지난해 울산 북 콘서트에서는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당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했던 그 변론도 모두 다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 이 조로남불의 또 전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이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논리도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요. 전관예우임을 인정한다면 본인 말대로 이게 전관범죄요, 전관비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의 1번 후보로 추천을 했다면 당연히 공천 취소 사유가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양문석 후보 사기대출. 팩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6일에 부동산 규제 조치를 하나 내놓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15억 원 초과주택 구입 목적으로 하는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전면 금지입니다. 그로부터 11개월 후인 2020년 11월 6일 양문석 부부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차 45평 아파트를 31억 원에 구입을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12.16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는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리코대부라고 하는 업체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서 구입자금으로 충당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대부업체 신규 대출 평균 금리가 2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월 1,200만 원에 달하는 이런 고액의 이자를 감수하고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지 4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문석 후보의 딸이 11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구에 있는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주택담보대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도 역시 12.16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담대 대출은 당시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불법을 저질렀는가? 양문석 후보자의 딸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건 당연히 용도가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주택 구매 자금, 그러니까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6억 원을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억 원으로 주택 자금으로 충당을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서류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 수성새마을금고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겠다 했으면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도를 감춘 채 각종 서류를 허위 작성해서 대출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이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양문석 후보의 딸은 이 대출을 받은 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뭐 이런 데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양 후보의 딸의 행적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저희들 법률팀의 검토 결과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이고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면 저희 2조 심판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불법도 마다 않고 특경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많은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대변해야 되는 공당으로서 다음 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문석 후보에게 몇 가지 밝혀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1억 원. 그런데 그 잠원동의 45평 아파트의 지분을 보면 딸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25%, 배우자가 7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1억 원이 그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 자식 관계를 할지라도 딸이 본인 명의로 받은 11억 원을 양문석 부부에게 증여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시 딸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제력 무슨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었는데 그 11억 원 당시 연 4% 금리를 적용해 보니까 매달 366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딸이 무슨 능력으로 매달 이 366만 원의 이자를 충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동작 유세인가요? 거기서 우리 당에는 부동산 투기한 후보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당에는 부동산 투기를 한 후보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문석 후보의 이런 행위가 부동산 투기인지 아닌지 이재명 대표는 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재명 대표가 또 답해야 될 것입니다.